자, 일단은 그 8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여기도 토요일이라고 좀 표시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의도에 있는 페어먼트 호텔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라고 하지 말고 뭐 이것도 단어를 좀 바꿔봅시다. 그렇게 해서 10명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기존에 이제 신청하신 분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제 저 7분이라는데 5분 정도이신 것 같아요. 5분 정도이신 것 같고 뭐 5분만 모시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인원은 10명. 10분 이상이시면 서로 간의 대화도 좀 힘든 것 같고, 물론 뭐 1대1 상담은 불가합니다. 그죠? 종목 상담이라는 건 불가하는 건 뭐 알고 계실 거고, 1대 다수의 기준에서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건데, 일단 지난해 기준에서 이제 지난해 2월 달에 그때는 이제 콘네드 강연회를 진행했죠. 그 콘네드 강연회에서는 일단 2월 달에 에코프로 기준에서 재차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게 된 거죠. 22년 하반기에 2차 전지 랠리 다 잡아냈고 10월 11일 고점 찍고 50% 밀렸어요. 그래 박순혁이 도망가고 잠수 타고 이러고 있을 때 우리는 비중 다 잘 조절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그 1월 26일 날부터 해서 포스코 DX, 포스코 퓨처엠 쪽에서부터 슈팅 나올 때 에코프로까지 설정을 해서 7월 말까지 큰 수익을 냈죠. 그러니까 강연회 때 작년 2월의 기준에서는 에코프로가 선물이었고요. 그다음에 4월 1일 날 이러한 검색기가 4월 1일 날 런칭이 됐죠. 그래서 이 검색기에 대해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검색기는 DB증권 쪽에서 부탁을 해서 제가 수식을 넣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하이투자증권, 그때 당시 CJ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은 또 이름 바뀌었나? 하여간에 그쪽에서 HTS에 늘 넣을 ELW 수식을 좀 잡아주세요 해서 그때도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강좌를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교육 강좌 한 40강을 넣어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증권사하고 협업을 중간중간에 계속 해왔는데,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도 뭐 전 증권사를 다 들어갔었죠. 대우증권, 대신증권, 뭐 삼성증권 전부 다. 일단은 이 수식은 제가 제공을 해서 이제 DB 증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는 줬는데, 이 부분을 뭐 체험용으로 저희가 뭐 3일 이렇게 드리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료 회원님들도 이걸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모바일 버전은 일반적으로 이제 자산 뭐 옮기시고, 그러니까 DB 쪽에서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DB증권 쪽 입장에서는 그냥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제가 넣은 그 수식을 개발을 해서 그냥 무료로 서비스할 수는 없잖아요, DB증권도. 그래서 이제 DB증권을 사용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규모에 맞게 우리가 규정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MTS 버전은 핸드폰으로 보시는 이제 모바일 버전은 저희가 한번 드리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료 회원으로 계실 때 DB증권 쪽으로 자산 옮기셔서 쓰실 수 있게 열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뭐 만기 연장을 안 하신다거나 하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막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막고. 근데 HTS 버전은 MTS 버전하고 차이가 이제 이렇게 매수매도 신호가 나와요. 그 매수매도 신호가 나오는데, 이 매수매도 신호 부분이 음성으로도 나올 수 있게 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HTS 버전은 아쉽게도 한 번 드리면 회수가 안 돼요. 한 번 받으시면 평생 그냥 쓰시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 수식을 좀 중간에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바꾸는 거냐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장이 좋아지면서 터지면 종목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크래프튼 같은 경우도 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아닌데, 그죠? 상장 이후에 뭐 굉장히 많이 무너져 내리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크래프튼이 포착이 되고 나서 4.9%. 어제 같은 경우에 신풍제약 같은 경우 오늘 급락했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한가에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풍제약이 포착되고 뭐 상한가까지.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오늘의 기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제도 이제 현대로템이 포착이 됐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그 수식 범위들을 좀 활용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요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거를 동영상으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강연의 날 그 이용철 전문가가 함께 강연에 진행을 해서 요 HTS 사용 방법 그리고 HTS의 자동 매도 기능에 대해서 설정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가요? 잠시만요. 여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제가 아까 수정을 해놨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의 기준에 이제 자동 매도 기능에서의 설정 범위 그런 게 이제 HTS 버전에서는 설정하시기가 더 쉽죠. MTS 버전에서도 돼요. 그러니까 요 이제 손실 제한, 목표 이익률, 뭐 목표 보전, 손실 보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에서 꺾여져 내려올 때 어떻게 해줘라고. 그것도 이제 당일날 다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이날 노트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께 디비전권 쪽에서 한 분이 담당하시는 분이 본사에서 나오셔서 진행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수식을 HTS 버전을 무조건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연락을 취하셔야 돼요. 미리 연락을 취하셔서 이제 HTS 받을 수 있는 조건 이제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21만 5천 원, 6월 3일 날 기준에 21만 5천 원에 제가 캡처한 가격이 21만 5천 원 4.88에 캡처를 했는데 뭐 여기 좀 맨 처음에 저 빨간색 박스 쳐드린 저기서부터 화살표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매도 재진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6% 이날이 하나 정밀기계 쪽에서 하이닉스에 T10원도 납품한다. 검색기 없을 때 마스터님이 잡아줄 때가 좋았어요. 케빈 선생님 검색기 뺏어야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탈퇴 신호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오버슈팅이 18%까지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 매도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 이 매도 신호가 나오면 자동 매도를 해줘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날 그 기능을 그날 이제 전부 세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사용 방법에 대한 한 권의 도서 분량으로 드릴 거예요. 그날 한 권의 도서 분량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차익 실현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뜨겠죠. 뜨고 이런 날 같은 경우에 슈팅 나오고 나서 다시 고점에서 탈퇴 신호 나오면 차익 실현해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우리는 4월부터 6월까지 24만 원대 세 번 차익 실현을 한 거고 4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6월 3일까지니까 두 달 동안에 4월 5월 두 달 동안에 6월 3일까지 포함해서 24만 원대 세 번의 차익 실현을 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3일부터는 계속해서 매수 이후에 이제 7월 25일 날 첫 차익 실현한 거예요. 31만 2,500원 찍고 첫 차익 실현. 그죠? 6월 3일 이후에. 그 이전에는 차익 실현이 없었어요. 꼬리 달고 내려와도 차익 실현 안 했어요. 네? 계속 순매수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규모가 너무 작았고 마지막에 이제 실적 발표 앞둔 상태에서 또 오버슈팅이 나와서 25일 날 이때 30만 6천 원 차익 실현한 물량을 29만 원부터 다시 편입하고 그리고 이제 7월 29일 날 30만 9,500원에도 또 편입을 하고 그러고 나서
29일 날은 슈팅이 있었는데 고점에서 이제 이렇게 30일 날 기준에 고점에서 이렇게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을 했죠. 그렇게 해서 그날 기준에 이제 그 포트폴리오 수익 범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1만 8,500원일 때, 그러니까 33만 원 찍고 우리는 30만 원대, 32만 원대 초반 중반에 차익 실현이 된 거고, 종가 기준에서는 이렇게, 그죠? 그래서 30일 날 전량 차익 실현했어요. 5월 포트의 기준에서는 7월 말일 날 기준에 50% 수익, 7월 포트의 기준에서는 27% 수익, 그리고 이제 현대 로템으로 갈아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직 계산기를 올려드렸는데, 이때도 검색기 기준에서 매도 신호는 안 났어요. 이때 기준에. 근데 이제 장중에 제가 여기서는 매도 사인을 드렸죠. 전날 29일 날 매도 신호가 없었기 때문에 30일 날 기준에 밀렸을 때, 그러면 이제 자동 매도를 설정해 놓으시면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이 이날 되시는 거고, 혹은 그걸 놓쳤어도 개파락 이후에 양봉으로 처음에 돌렸어요. 윗꼬리가 있잖아요, 그죠? 개파락 이후에 양봉으로 돌리고 꺾일 때 이런 날 정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매수 기준이고, 중간 중간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탈퇴 신호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차익 실현을 못한 거죠, 결론은. 이렇게 계속 이제 매수, 또 매수, 오늘도 매수, 오늘도. 그래서 8월 8일 날 방송을 갖고 나갔는데 이걸 다 시간이 없어서 다 보여드리지를 못했어요. 이제 오늘도 뭐 현대로템의 슈팅 때문에 굉장히 강한 뭐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이번 강연의 기준에서는 요 교육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준은 당일날 오시면 이제 또 안내를 해드릴 텐데, 일단 그 비상장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비상장 종목인데 뭐 소형 잡주 이상한 게 아니고 실체 없는 거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는 이제 큰일 나죠.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제 10월 달에 증권사, 대형 증권사 임원께서 이제 우리 방에 계시죠. 우리 방에 계시고, 저를 아신 지가 이제 10몇 년 되셨고, 또 채권 쪽이나 이런 운영 자산 규모가 뭐 상당히 수천억 단위에 이르시는 분인데, 일단 어찌됐든 그 매번 이제 강연에 참여하시고 하다가 정중히 부탁을 드려가지고, 지난 10월 달에는 시장 굉장히 안 좋을 때 아닙니까? 그때 이제 채권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셔서 채권 수익률이 그때 10월 이후에 지금까지 해서 30% 정도,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방 안에 지금 그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의 성향 기준이, 그러니까 뭐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하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뭐 집 팔아서 하시는 거 아니니까 자기 집 가지고 계시고, 부동산 가지고 계시고, 또 주식 가지고 계시고, 또 채권, 또 현금 자산, 또 외환 자산,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분산해서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하여간에 작년 10월에는 채권에 대한 교육을 해드려서 그게 한 30% 수익이 됐습니다. 30년물짜리를 해서 30%는 굉장히 뭐 작지 않은 수익이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래서 비상장 업체는 지금 장외에서 시가총액이 이제 추정치가 한 10조 이상, 장외에서 10조 이상짜리 이 종목에 대한 교육, 그리고 안내, 상품 설명 뭐 이런 걸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굉장한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검색기 새로운 수식 버전을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4월 1일이 이제 이 HTS 버전이 처음 나오게 돼서, 그때 강연회 했을 때 이제 30분, 그죠? 그때 강연회에서도 역시나 3월 23일 날 에코프로가 5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당일 기준에 40만 원까지 밀렸다가 종가가 45로 끝난 적이 있어요. 변동률이 어마어마했죠. 고점 대비 20%.
그러니까 50만 원이었으면 12조 원대 종목이 고점 대비 20% 가까이 움직인 거예요. 하락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보합으로 마감된 건데 그날 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 뭐 나머지 종목군들 2차 전지가 다 그런 흐름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겁내지 않고 기술적으로 다 해석을 해드렸고 결국은 그 종목이 4월 1일 날 에코프로가 한 50만 원이 채 안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강력하게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의 AI 관련주들 반도체 이렇게 공략을 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은 4월 2일 날 4월 1일 날인가요 강연회가 그리고 4월 11일인가 12일 날 1차 고점을 찍어요. 그게 8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바닥 저점 40만 원 대비해서는 거의 더블인 거고 시가총액 그 당시 12조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25조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4월 강연에 오신 분들도 뭐 에코프로 선물로 잘 받아가신 거고 그다음 8월 강연회가 수식 업 시켜서 이제 15시 1500 응? V 1500 수식을 받아가신 강연인데 8월 달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2차 전지 못 파신 분들 강력하게 매도 신호를 또 드리고 그리고 8월 기준이 포스코 DX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작년 8월.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 기준에서 시장이 이제 마구잡이로 무너져 내려서 2277까지 내려왔었죠. 그 종가 기준으로. 그 10월 말 종가 기준으로. 그 전에 이제 또 뭐 출렁거림이 더 있었고. 결론은 작년 10월 달에 황태자님 같으신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작년 10월 기준에 황태자님은 이렇게 뭐 정중앙 선생님은 이걸 다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좀 안타까운 상황이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당시에 이제 1억 5천 가지고 시작을 하신 건데 잘 보시면 현대차하고 하이닉스 비중이 48% 그리고 그 밑에 삼성전자 비중까지 해서 55%거든요. 그것만 그대로 갖고 계셨어도 나머지 거 다 뭐 필요 없고 그 55%만 잘 유지하고 계셨어도 계좌 수익은 30%가 넘어가요. 근데 성향을 봤을 때는 이때 연장을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연장을 못 하셨죠. 그리고 저 때가 제일 안 좋은 시장 상황이잖아요. 10월 4일 날 올려주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황태자 선생님은 요 그 포스코 퓨처엠 가지고 가입하신 지 한 4, 5개월 만에 2월 14일 1년 가입하셨으니까 2023년 작년 6월에 가입하셨나? 아닌데 9개월 가입하신 건가? 헷갈리네. 하여간에 어찌됐든 1년이신지 9개월이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포스코 퓨처엠 가지고 좀 수익을 많이 내셨죠. 43%. 그러니까 더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은 26일 날 파셨어요. 우리가 이제 26, 27, 28 이렇게 팔았는데 뭐 26일 날 다 매도를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포스코 DX에서 좀 수익을 많이 내셨고 그 한미반도체는 비중을 분산해서 좀 가져가자 했는데 한 종목에 집중할래요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수익 내시고 정리하시고 종목이 한 10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주력주 지금 있는 거 말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넥슨게임까지 쭉 있다면 그 6종목 막 이렇게 해서 10종목을 주력주 한 종목도 없이 그래서 이제 10월 14일 강연에 오셔서 그때도 220 강연회였죠. 그때도 이제 펜트하우스에서 강연회 하고 29층 마리포사 가서 식사하시고 이번엔 식사를 좀 줄일 거예요. 와 2시간만 나오니까 나름 이제 더 고급스럽게 제일 비싼 가격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많이 불편하시더라고. 너무 오래 나오니까 2시간 반 막 그 가짓수도 너무 많고 그래서 금리 내릴 거라 회사에서 채권 100억 사놨죠. 30년짜리 케빈 선생님께서도 그래서 그게 작년 하여간에 10월 달에 이제 요 강연에 황태자님도 오신 강연에서 우리 30년물 채권을 그때 이제 사서 지금 한 30% 수익이 나신 거고 그리고 황태자님은 그 10종목을 싹 다 정리하시고
하이닉스 이제 2,000주 사신 데다가 포스코 DX 마지막까지 이제 들고 계시던 거 잘라서 12만 3천 원에 12만 3천 원. 얼마 전 고점까지 하면은 뭐 100% 수익인 거죠. 그죠? 근데 아쉽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올해 2월 14일 날 만기되시고 연장을 안 하셨어요. 그때 이제 두바이 쪽에 IPO도 있고 해서 바쁘셔가지고 근데 판 이유는 돈이 없어서 자금이 급해서 파셨다 그러는데 그건 좀 거짓말이신 것 같고 그 이후에 식사를 한번 같이 했었는데 이제 궁금하셨겠죠. 이제 하이닉스를 15만 원인가 그때 만났을 때 얘기 들었을 때가 너무 일찍 파셨어요. 그런데 파신 이유가 이제 이때 편입하고 11월, 12월 잘 날아가다가 1월 달에 한번 시장이 출렁했죠. 그때 이제 출렁거리고 돌리니까 이제 에이 고점이다 하고 던진 거지. 근데 좀 아쉽죠. 하여간에 아쉬운데 일단은 상장사를 갖고 계신 분이 뭐 돈이 없으신 건 아닐 거고 뭐 10억을 별도로 또 운영하신다고 약주 드시니까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이제 이런 거죠. 자기 관리가 이제 철저히 잘 다들 되시리라 생각은 하지만 종목 주식만큼은 이제 하루 종일 매달려서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시니까 또 매달려서 하시더라도 우리가 오늘 시각적으로 본 조금 이따 이제 전체 종목 놓고 볼 텐데 뭐 현대 로템이나 또 넥슨 게임즈나 이런 쪽에 이제 수급 논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장 마지막에 이평선 간단하게 뭐 설명드리면서 종목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쉽진 않죠. 그래서 이런 우를 범하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옥돌정 선생님도 강연에도 2번 오셨나 강연에 옥돌정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검색기도 다 받아가시고 했는데 지금은 옥돌정 선생님도 4월 달에 연장을 안 하셨어요. 안타깝게 4월인가 3월인가 연장을 안 하셨어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10월 달에 너무 힘들어 하실 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드렸거든. 2개 종목으로 나누어라. 이게 10월 달이란 말이에요. 저 평균 단가 12만 9,500원, 17만 5천 원이 10월 중순쯤 될 거예요. 지난해. 그러니까 다 정리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시라고. 2차 전지에서 이렇게 엄청난 수익 내고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또 세상 돈이 다 내 것처럼 보이잖아. 작년에 얼마나 슈팅 많이 나왔어요. 2차 전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 내 돈 같죠. 종목을 막 이래저래 분산하시고 또 우리 예를 든다면은 우리 종목에서 안타깝지만 막 어쩔 수 없이 손절한 종목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리가캠바이오처럼 다시 신고가를 내주고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종목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계속 추락해버린 종목도 있단 말이에요. 이오테크닉스 뭐 25만 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 16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버리지를 못하고 너무 힘드실 때 이렇게 압축해야 된다 했는데 이 압축을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조종장에서도 우리도 뭐 압축을 했고 대부분은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요. 리가캠이나 이제 에이벨 바이오 정리해서 그 당시에 현대 일렉트릭 들어가자마자 다음 날인가요? 바로 실적 나오고 23% 슈팅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또 한미 반도체도 안타깝지만 뭐 손절하고 잘 움직여줬고 결론은 올해 이제 이 문자가 5월 달인가 온 거예요. 5월인가 6월인가. 안타까운 게 주력주를 다 정리해 버렸다는 거야. 하이닉스, 현대차, 뭐 삼성전자, 한미 반도체까지도. 그러나서 마이너스 28%라는 게 이때가 시장 아직 깨지기 전이잖아요. 그 10월 달 기준이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현대차하고 한미 반도체 요 세 종목 그리고 이제 30년물 채권 그게 이제 선물이었다라고 한다면 올해 4월은 솔직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올해 4월 강연회에서는 일단 올해 4월에 그렇죠. 올해 4월에 이제 HLB 또 한미 반도체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 일렉트릭, 특히 뭐 하이닉스까지 그렇게 해서 강한
매수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고 전략을. 그러니까 이번 강연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좀 집중해야 될 쪽. 당연히 뭐 VVIP 방에서도 전체 전략을 잡아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소수 정해 기준에서 설정할 수 있는 범위, 예? 그 기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 검색기에 대한 기준 그리고 비상장 종목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제 교육과 함께 물량을 확보해 놓은 종목군 두 종목이에요. 시가총액 말씀드린 거 10조 단위 기준에 지금 이제 다 순차적으로 다 진행됐고 이제 상장 목전에 두고 있는 쪽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기 기준은 급등 루피였구나. 먼저 그 잔망 루피가 아니라 우리 황효주 아나운서. 그렇게 해서 일단 어제 거부터 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좀 볼까요? 뭐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결론은 어제하고 뭐 오늘 기준 검색기 어떤 식으로 떴는지 그 전에도 뭐 뜬 종목군들 슈팅 제대로 나온 종목군들이 있긴 있을 텐데 일단 빨리 넘기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검색기에 이제 그 이렇게 뜨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시장은 어차피 제가 판단할 때 이제 그 16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 15일 기준에 16일 아침이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뭐를 그 엔비디아 실적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해석을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하느냐죠. 향후에 대한 해석. 근데 향후 해석도 블랙웰이라든가 이런 쪽 그 좀 문제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그 생산이 뭐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근데 벌써 이미 반영이 됐는데 그게 뭐 HLB의 FDA 뭐 승인권이 뭐 무조건 통과할 거다는 그런 대주주의 엉뚱한 소리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기준은 이제 신풍제약이 발생되고 이제 뭐 이런 기준에서 움직여서 상한가 왔는데 요 흐름보다는 금요일 장세가 뭐가 있었을까? 금요일이 뭐 폭등이 잠시만요. 목요일 금요일 다 볼까요? 빨빨 넘기면 되죠. 뭐 종목이 이렇게 뭐 엄청나게 뜨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시장 같은 경우 이렇게 지난 8월 8일 기준이네요. 시장 같은 경우에 6%에 제가 핸드폰 모바일에서 캡처를 한 건데 만약 HTS 버전이 있으시면 진입 저 시점에 띵동하고 소리가 나와요. 근데 이제 요 버전에서는 25,400원으로 표시가 돼 있고 그리고 요 버전 말고 이제 10시 버전 기준에서는 개장초에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24,800원 조금 더 낮은 가격. 그렇게 돼 있고 띵동하고 이제 신호가 나오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대처하실 수가 있겠죠. 휴마시스도 6.61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하고는 안 맞죠. 얘는 시가총액이 작아서 3천억짜리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이렇게 13%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기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띵동하고 이제 소리가 나와준다는 거지. 또 삼성전자 기준에서 뭐 우리 기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요 수식을 이번에 좀 일부 바꿀 거고요. 매도 신호까지 이렇게 탈퇴 이렇게. 요게 이제 HTS 버전이라서 HTS 버전은 VVIP 회원님들도 강연에 오시는 분들만 드리다 보니 그래서 이제 지난번 강연에서는 30분씩 이렇게 다 들어와 계셨죠. 그리고 강연회마다 이제 그 소규모로 아예 이렇게 10분 이렇게 한 거는 지난해 이제 10월하고 이번 그렇게 해서 지난해 10월 이번 그리고 올 4월 작년 10월 올 4월 그리고 이번
그렇게 해서 이제 소규모 10분씩으로 기준을 잡아서 한 거고요. 또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뭐가 있었을까요? 뭐 이왕 보는 거 뭐 한 번 더 보죠. 그렇게 해서 검색기 기능 교육 받으시는 거하고 비상장 교육 받으시는 거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상장 그 주식도 지금 확보가 돼 있어서 설명 들으시고 대처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후장에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설정을 안 해놓긴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교육해 드린 거고 종목 교육이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넥슨 게임즈 3.8 기준에서 부착되고 또 에코프로 BM 174,700원 부착되고 에코프로 BM 추가적인 급등 뭐 에코프로 이렇게 그러니까 윤 정도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지금의 기준에서는 설정을 안 하잖아요. 편입 설정을 절대. 근데 이렇게 이제 검색해서는 나와요. 나오고 이제 탈퇴 신호가 나오니까 뭐 개별 매매 하실 수 있는 거죠. 저는 자칫 이제 들어가서 단기로 빨리빨리 이제 매매가 되신 분들은 뭐 3%고 5%고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되는데 또 뭐 그 이상에서든 뭐 양봉인데 왜 팔어? 밀리면 신호 나오면 팔면 되지. 근데 제가 자칫 이제 뭐 문자를 냈다가 하는 사이에 밀리기 시작해서 손실이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은 미련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차 전지는 미련을 가질 자리 자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월요일 날 기준에 어제 기준에 이제 신풍제약이고 금요일 게 좀 누락돼 있구나.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몇 종목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 마저 보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풍제약 상한가까지의 기준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어제 기준에 이렇게 오늘도 뭐 추가적인 강세를 띄었어요. 이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됐겠죠. 이게 10시까지 기준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신풍제약 같은 경우 진입 이후에 뭐 7%또 사조산업 4조 산업도 저랑은 안 맞아요. 우리랑 전체 문자선이 나가지 않아요. 1조 미만이라. 뭐 이런 식으로 한국가스공사 뭐 등락률이 그렇게 해서 슈팅 계속 나올 때 우리는 뭐 한국가스공사 가서 결국은 35,000원에 포착이 되고 슈팅 나올 때 좀 중간 단계에 들어가서 차익 실현 못하고 손절을 하고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 신풍제약이 이렇게 상한가 이제 잔량까지 수익률 범위가 결국은 19.65인데 중간에 저렇게 이제 나와요. 화살표 맨 처음 찍힌 그 구간에서부터 탈퇴. 뭐 탈퇴가 된 이후에 다시 재진입.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탈퇴 나오는 거는 이게 5분봉, 10분봉이다 보니까 10분 내에 이제 재진입이 있었겠죠. 재진입이 있다 보니까 다시 탈퇴인데 만약에 이제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거다. 이 자리에서 그러면 3% 정도 밀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신규적인 탈퇴의 기준을 설정하진 않죠. 이거는 이제 이 고점에서부터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의 탈퇴 기준이고 아직 차익 실현 안 했으면 탈퇴하세요. 근데 탈퇴하고 계속 재진입 신호가 나와. 그럼 거기서 이제 뭐 고민을 해보시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제 탈퇴하고 재진입을 했는데 3% 밀리면 그때 이제 또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검색기 매수 매도 그 다음에 자동 매도에 대한 전략까지 설정해서 보실 수 있다. 텔레그램으로 이제 옮기셔야 돼요. 내일 당장 다음 쪽에서 카카오 쪽에서 막을 수 있어요. 내일 당장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텔레그램 쪽도 뭐 보니까 나쁘지 않던데 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많이들 이제 다시 이동을 하고 계시는데 137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00분 이상은 옮기실 것 같은데 별로 안 들어오시네. 무료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유료방도 좀 빨리빨리 옮기셔야 되는데 아직 못 움직이고 계세요. 거의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오늘 기준에 이제 현대 로템이라든가 이런 쪽 크래프튼
좀 늦게 떴죠. 원체 평상시에 거래가 없던 쪽이라서 좀 늦게 뜬 거예요. 하여간에 요 기준에 자동 매도 기능, 그러니까 매수 매도 신호 그 소리 나는 거하고 자동적으로 이제 매도 수식을 좀 걸어서 뭐 차익 실현이든 손절범위든 그런 부분을 이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그 신호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일 기준에 이제 검색기 기본 세팅에 대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매도 요 자동 매도에 강의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두 분이서 이제 진행을 해드릴 거고 저는 이제 전체 시장 전략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뭐 중간 순서가 됐든 마지막 순서가 됐든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장 종목에 대한 또 추가적인 교육 그 부분은 교육 부분은 이렇게 이제 주식 문화의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네요. 그래서 주식 문화의 선생님께서 이제 어차피 오픈돼 있는 거니까 주식 문화의 선생님께서 연장하셨는데 만기 날짜 그대로시네. 지난번에도 이제 채권 교육을 해주셨고 지금 현재 이제 대형 증권사 임원이시기 때문에 이번 그 비상장 종목의 기준도 소형사가 아니고 대형사 기준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것도 수정해야 돼요. 요것도 10분인데 지금 일단은 5분이 채워져 있어요. 선착순 단이란 단어도 빼고 선착순 10명 그러나서 뭐 이쪽 명단을 조그맣게 드리든 해서 뭐 자녀 인원 5명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보시고 일단 마무리하고 이제 그 종목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해드리면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이제 유튜브 찾아오세요. 유튜브 찾아오시면 좀 귀찮겠지만은 현대로템 잘 돼 있네. 현대로템 이거 좀 보시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보시고 현대로템도 좀 아쉬운 건 이거 저기 수정해 버리세요. 아까 공지 올려드렸잖아요. 공지 상단 메인 화면이 이제 현대로템으로 바뀌어 있는 거니까 뭐 수정 안 해도 되겠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보셔야 되고 하니까 그 넥슨 게임즈, 리가켄 바이오 뭐 이렇게 다 종목 수급 보고 간단하게 이제 전략 설정 범위를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당분간 그 저기를 좀 잡아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에서 넥슨 게임즈가 아쉽게 좀 눌리네요. 근데 일단 손바뀜이 세니까.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제 윤정도 검색하시면 조금 전에 그 보신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요 부분 보시고 됐죠? 그렇게 하고 종목 봅니다. 나중에 돼서 뭐 자리 없다고 나도 참석할래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자리가 펜트하우스긴 하지만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리는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삼성전자 이평선 복잡하니까 다 지워버릴게요. 그렇게 해서 주봉으로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003 0034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주봉의 기준이 되는데 뭐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그 삼성전자 쪽의 기준은 오늘까지 해서 이 삼성전자는 대단한 거죠. 오늘까지 해서 이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의 누적 수급이 3월 20일 이후에 지금 8,600만 주, 8,700만 주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기관들 쪽에 매도가 있었는데 그게 또 크게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그런 것까지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어찌됐건 8,600만 주네요. 8,600만 주의 외국인 매수가 유지돼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차트상으로 놓고 보시면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매수해요. 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뭐 제가 꼭 옳고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이때 여기까지 매수한 외국인이 여기도 양봉이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 양봉의 기준에서 이렇게 윗꼬리 부분은 이제 우리가 몸통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했어요. 윗꼬리 부분은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합니다. 여기서는 빨간색이었을 거 아니에요. 매수지. 예? 그리고 양봉의 아랫꼬리도 몸통이다. 양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을 안 잡아줘요. 그 뭐 캔들 교육 홈페이지에 교육 자료 다 받으셔서 기준을 잡으시고 이렇게 되면은 얘가 여기서 뭐가 됩니까? 뭐긴 뭐가 돼? 상승장악 확인형이 되는 거지. 엄청난 기준의 캔들이 터져준 거죠. 4대 천원 캔들. 그러니까 이 4대 천원 캔들이 뜨고 나면은 추세 강화가 지속이 된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고 만약에 그게 이렇게 이제 무너져 내리게 된다면 무너져 내리게 된다면 손절이나 이런 부분도 또 차익 실현 부분도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수급 논리 위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은 무너져 내릴 때가 오히려 이제 기회 기준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때는 조금 불편했다 할지라도 왜 수급이 꼬여지면서의 흐름이니까. 그럼 수급이 다시 돌려지면서의 흐름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부 매수의 기준으로 잡아야지. 여기도 윗꼬리 부분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그 논리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매매가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빠르다 라고 하실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점에서 뭐 신호가 나오면 무엇인가의 뭐 차익 실현의 신호 음봉이 떨어졌다 그것에 대한 뭐 전저점 훼손 부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이 뭐 몸통의 절반을 훼손하면 뭐 정리한다든가 여러 가지 주봉이잖아요. 또 일봉으로 대처하실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잘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잘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일단은 저는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신 이 수급이 이게 개인인데 외국인들 쪽만 따지면 8,600만 주 유통 물량도 없는 애를 1.4%를 샀다는 거예요. 유통 물량이 없어요. 1.4%를 샀다는 거야.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산 겁니다 지금. 평단이 얼마냐면은 86,600원 그러니까 대략 81,000원 수준이야 평균 단가가. 평균 단가가. 지금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죠. 근데 그조차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게 8,600만 주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때 수급이 어떻게 됐냐면은 한 5천만 주 가까이 나가가지고 3,600만 주, 뭐 4천만 주 이하까지 줄어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여기서 들어온 친구들이 여기서 손절을 했다 이렇게 안 본다는 거죠. 지금 가격에서도 매수가 강력하게 저 위에 가격 88,800원에서도 강력한 매수를 하고 있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또 국내 기관 투자자 반면에 이렇게 나오는 물량은 일부의 차익 실현이었던 거예요. 저점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얘가 실질적으로 8만 원 이상 또 8만 6천 원 이상에서 거래가 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1년 이후에 거래가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그 가격대 위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그리고 이런 망치형, 이런 망치형의 기준에 대해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뭐 완벽한 4대 천원 캔들의 완벽한 매수의 기준인 거죠. 이게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가 깨지면서의 비이성적인 변동이 나왔던 시스템 에러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알고리즘 매매에서 8만 원이 이탈되면 매도해줘. 그게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밑에 호가가 비어져 있는 상태 계속 이제 끌려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지금 위치는 긍정적인 편입의 기준이라고 위치라고 생각해도
나쁘지 않다. 81,000원까지는 뭐 외국인들 외국인들보다 1.4% 단기간으로 들어온 외국인들보다도 어떻게 할인돼서 사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역시나 뭐 좀 짧게 수급만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길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뭐 여러분들 위해서는 뭐 밤은 못 새겠어요. 삼성전자 주봉제 드렸으니까 삼성전자 부분에 있어서 일단 수급 차트만 잘라주시면 돼요. 3월 20일 이후 이렇게 하시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그죠? 아이고.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또 차트까지 잘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이닉스는 이제 수급 범위에 대해서는 뭐 의미가 없죠 사실. 올해 들어서 하이닉스의 수급은 사실상 손바뀜이 많았다고 보고 있고 그 손바뀜 과정 속에서 차익 실현이 조금 더 많았어요. 누적적으로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근데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인 것만은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나 모멘텀 차트로 얘도 애매한가? 거래대금 그렇게 볼까요? 거래대금도 뺄까 그냥 깔끔하게 차트만. 그렇게 해서 이 친구는 이제 기술적으로 저평가 상태니까 지금 뭐가 어찌됐건 저평가 상태니까 요게 이제 샛별형입니다. 그리고 이미 망치형이 떴고요. 요 샛별형의 부분에 윗꼬리는 몸통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드릴 거니까 18만 원대 중반 정도, 뭐 18만 5천 원, 18만 5천 원 여기 넘겨야 돼요. 그리고 18만 뭐 7천 원으로 해야 되나? 저 위에까지의 절반. 그러니까 뭐 크게 의미 안 두고 이렇게 18만 7천 원으로 해놓을게요. 요걸 넘기면 이제 샛별형입니다. 그러니까 망치하고 샛별형하고의 편입 구간이나 또 손절 범위나 이런 부분이 달라져요.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래가 더 터져야 되는 게 맞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제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뭐 샛별형이라고 뭐 교과서적인 그림처럼 이렇게 그럴 필요 없죠. 갈 수 있는 만큼 쭉쭉 뻗어가면 되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뭐 이런 샛별형으로 마감이 됐다. 그러면 절반이 훼손되면 되돌릴 때 절반이 훼손되면 거기에 이제 차익 실현 혹은 손절 범위를 설정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산 거니까 어디가 시초가예요? 여기가 시초가죠. 여기가 시초가에서 밑으로 밀렸을 때 음봉일 거 아니에요? 그 음봉의 절반 여기를 돌리면 매수 기준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는 16만 원 수준에서부터 매수를 한 거라서 샛별형이 뜨고 난 다음에 이 몸통의 절반을 훼손시키면 그럼 거기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설정할 수 있고 또 늦게 위에서 따라붙은 분들은 손절의 범위의 기준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캔들의 패턴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무너져 내린다 그러면은 손절을 어디서 잡아요? 요 줄 16만 원 줄이 훼손되면 캔들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난 일봉으로 보고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할 거야 라든가 뭐 그건 기준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니까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출까의 기준인데 결론적으로 얘는 나머지 종목 그러니까 뭐 현대로템, LG이노텍,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G이노텍이 아니라 현대로템, HD, 현대일렉트릭,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 이수베타시스 다 저평가 아니라 그랬어요. 저평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상당폭을 의존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저평가의 기준에 맞는 전략과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병행을 해서 놓고 보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그 저평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만 보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술적으로 뭐 자체적인 흐름이든 아니면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이 부정적으로 만약에라도 나오게 된다. 근데 뭐 기술적인 부분에 수급이 이제 꼬여 있다 보니까 올해 뭐 누적적으로 수급이 순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 손바뀜이지. 이걸 개인들이 들어올려서 그러진 않아. 개인들이 들어올릴 수는 없죠. 다만 이제 뭐 넥슨 게임즈 오늘의 넥슨 게임처럼 매도하는 쪽과 매수하는 쪽이 집어 던지는 매도냐 아니면 공격적으로 쌓아 올리는 매수냐. 아무래도 현대 로템은 어떻겠어요? 현대 로템의 기준에서는 오늘 똑같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뭐 50만 주대 넥슨 게임즈와 현대 로템이 50만 주대 물량이 들어왔는데 현대 로템은 양쪽 다 쌍끌이 순매수가 됐고 그래서 개인들이 70만 주 이상을 뺏긴 거고 그러니까 위로 이제 슈팅이 나온 거고 넥슨 게임즈는 기간의 매도가 좀 더 가팔랐어요. 사모펀드가 그냥 막 집어던지는 매도. 나는 어디다 해도 차익 실현이냐 막 집어던지는. 그걸 뭐 외국인이 싹 받아갖고 받아가는 외국인이 어떻게든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일단 이런 자락에서도 캔들 기준에서 뭐 하락 장악화 기능이 됐든 하락 잉태화 기능이 됐든 이 자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매도할 자리다, 차익 실현할 자리다, 주봉상의 기준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밑에서 다시 편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 상태의 기준이기 때문에 유지하고 대처하는 것도 가능한 전략이다. 근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죠? 우리는 6월 말 기준 또 7월 말에는 이제 5%.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5월 말 기준에 요자락에서 주봉이기 때문에 말일로 딱 표현되지는 않아요. 요자락에서 1차 10% 정리. 그리고 6월 말 자락이 여기죠. 여기서 2차 10%. 그러니까 평균 21만 3천 원 정도의 얼마? 20%를 정리한 거예요. 55 중에서. 그리고 한 종목의 55%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해도 과도하다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11만 원대 비중을 55%를 넣은 것을 일단 10%를 줄였었죠. 그래놓고 이제 45의 기준이다. 올해 들어서 45의 기준이다 했을 때 그 중에 절반 가까이를 저 위에서 평균 얼마 21만 원대 초반에서 싹 정리를 했던 거죠. 우연찮게? 에이 그건 아니지. 그래서 21만 원대 위쪽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정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5%좀 낙폭이 좀 과했기 때문에 과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7월 말 8월 요 기준에 5%만 정리를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의 뭐 그 수준으로 되돌려 놓고 있고 당연히 추세적으로 더 강화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거래는 무조건적으로 실려야 돼요. 거래는 무조건적으로 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봉 단위의 이런 거래 터져주면서 들어올려야죠. 5MA, 20MA 당연히 넘겨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범위 뭐 이렇게 주간 단위에 3천만 주씩 분발해서 움직임이 나와줘야 된다. 저렇게 움직임이 안 나오면은 안 되느냐? 뭐 안 될 것까지는 없고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추세가 돌려질 수 없느냐 이 얘기의 기준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얘는 펀더멘털적으로 이 고점을 넘겨 가더라도 그러니까 거래 없이 저 고점을 넘기더라도 펀더멘털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위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이번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8월 15일 현지 시간 기준 장 끝나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에서 16일 개장 전에 이미 이제 실적은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 개장 전에. 그래서 그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한번 놓고 보자.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이닉스 부분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 거래대금이 40조씩 터지던 날. 근데 사실은 40조 터진 게 그게 정점이었죠. 삼성전자의 정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20조에서 30조 넘어가는 그 구간이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수익률의 진짜 극대화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놓고 대처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빠르게 좀 넘겨서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거래가 터지는 시점을 좀 보죠. 그래서 얘도 굉장히 이쁜 양봉으로 이제 되돌려 놓고 있는데 망치형이 떴는데 삼성전자 고점 대비 14%, 하이닉스 반등이 나와 있어도 여전히 27%, 현대차 뭐 18%, 19% 이렇게 밀려 있어요. HD 현대일렉도 26%나 밀려 있습니다. 뭐 하이닉스랑 비교했을 때 사실상 비슷한 하락률이긴 한데 체감온도는 더 안 좋아요.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재편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감온도는 조금 안 좋습니다. 근데 뭐 자신감 갖고 대처해도 나쁘지 않을 쪽으로 해석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LG노텍도 지금 뭐 샛별형 기준 다 잡혀져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현대로템 뭐 오늘 뭐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HD현대일렉도 밀려있지만은 수급이 그렇게 꼬인 것도 아니고 주력인 외국인은 계속 샀고 그러니까 LG노텍도 지금 외국계에서도 사고 또 국내에서도 왔다 갔다 사고 팔고 해요. 누적적으로 수급 굉장하고요. 그다음에 현대로템 또 슈팅이 나온 거죠. 얘는 이제 다음 그 MSCI 지수 편입까지 수급은 뭐 매우 긍정적이지 않을까. 어차피 이제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쪽으로 넘길 액티브 쪽이 이미 상당 부분 들어와 있겠지만은 추가 매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외국인이 점진적으로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슈팅 한번 나와야죠. 기관들 매수 들어오면서 쌍끌이 그러면서 슈팅. KB금융은 저도 지금 갈등을 하는데 원래 이제 뭐 강한 놈을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홀로 신고가 9만 원대 저 위쪽을 훌쩍 뛰어넘는다라는 해석보다는 시장하고 비슷하게 맞춰간다.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하잖아요. 들 빠졌죠? 들 빠졌어요. 근데 수급이 이제 좀 정체니까 좀 기준을 좀 정리 기준도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수베타지수 수급이 계속 꼬여지면 불편합니다. 적절하게 대처를 해드릴 거고 BH도 오늘 뭐 12만 주에 적지 않은 물량이 떠넘겼어요. 0.4% 가까이. 그래도 크게 영향 있는 매도 강도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가벼움을 연출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23,000원, 24,000원까지 쉽게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을 23,000원까지 쉽게 나오는 부분을 전부 감싸 안고 거기서 이제 슈팅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3만 원 넘기는 그 흐름도 충분히 뭐 이번 달에 당장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달에 이제 뭐 애플 아이폰 출시 앞두고 그 이슈들이 계속 더 불거질 겁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요번에 또 들어갔는데 또 힘이 없어요. 일단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보고 대처하는 걸로. 그다음에 넥슨 게임즈가 오늘 기준에 변형 석배령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은 기관들 매도를 외국인들이 받았다. 그들이 이제 내일 어떻게 나올 거냐. 그거만 좀 차분히 해석을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우리 관심 종목의 기준인 거죠. 자, 결론은 흐름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알테오전은 뭐 얼마든지 또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가 된다면 또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제 종목 검색기 기준에서의 강연의 부분, 그 부분 놓고 보면서 대처하는 걸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다 수정해 놓을게요. 깔끔하게 또 수정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강연에 꼭 미리 신청하셔서 이번 강연에 꼭 함께 하시고 좋은 내용들 꼭 가져가십시오. 결코 강연의 부분이 실망스럽지 않은 내용들로 차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결코 오셔서 뭐 후회하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후회를 떠나서 못 오셔서 후회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겠죠. 자, 영상 올려드립니다.